4차원 치유의 비밀, 오늘은 마음의 줄기세포와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미 압니다. 그렇다면 몸의 줄기세포는 마음의 줄기세포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몸의 줄기세포와 마음의 줄기세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줄기세포를 우리가 온전히 활용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고통당하는 많은 불치병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과학으로는 줄기세포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지만 인간을 상대로 한 시험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줄기세포를 온전히 활용할 수만 있다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질병들과 마음의 상처에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줄기세포는 누가 연구하는가? 과학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을 서로 나눔으로 확대 재생산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먼저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과 제가 이것으로 확대 재생산하여 주변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줄기세포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로 적절한 조건을 맞춰주면 다양한 신체 조직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가능성과 유전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세포를 말합니다. 또한 미분화세포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작동만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잠시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있는 상태의 세포를 바로 미분화세포 혹은 줄기세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8일 만에 한 번씩 나오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 아빠 유전자, 엄마 유전자가 합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정됐다고 하죠. 그럴 때 이것을 수정란이라고 부릅니다. 수억 마리의 정자 중 하나가 난자의 머리를 박아버리면 그 순간 난자가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정자가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난자와 정자가 만난 생긴 수정란 속은 마치 물로 꽉 찬 축구공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주머니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줄기세포가 나타납니다. 이때를 착상했다고 하죠. 바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작은 줄기세포가 현재 우리들의 몸을 만드는 모든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물속에서 태어난다니 하나님의 신비한 인체 창조 섭리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엄마의 자궁에 우리가 생기기 전 미리 아시고 거기에 알맞은 유전자 정보와 자신의 마음을 심어 보내신 것이 바로 줄기세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줄기세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후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심어 놓으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설계해 놓으신 인체 섭리를 안다면 우리는 마음의 줄기세포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유전자 프로그램하여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지으신 이가 진정 하나님이심을 믿고 경험하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 중이셨고 우리를 만드는 최초의 세포인 줄기세포도 물로 꽉 찬 형태의 수정란 속에서 착상하셨고 10달 동안도 엄마의 양수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셨다가 내보내시는 하나님은 꼭 생명을 잉태하실 때 물과 함께 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정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성학 유전자의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유전자 위에 어떤 것이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유전자 스위치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것을 조절하면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원칙에 두고 치료하는 최신 의학 학문입니다. 망가진 세포를 재생하기 위해 줄기세포를 넣는다고 해서 근본 원인인 T임파구의 변질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계속 줄기세포 치료를 받아야만 하게 완전한 치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T임파구 유전자의 변질이 근본 원인인데 현재까지는 뇌세포는 재생이 안 된다고 믿고 있었으나 뇌세포 속에도 줄기세포가 존재하기에 뇌세포 재생도 앞으로는 가능할 것이라고 뉴런 하이라이트 인체 21세기 해부학 책에서
그 논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풍, 파킨슨병은 뇌세포와 관련 있는 질병이므로 이제는 완치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끊임없이 뇌세포가 재생하고 생겨나고 있기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늙어도 끊임없이 뇌세포가 생기게, 늙어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머리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뇌 성장 촉진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생산해내는 뇌세포가 있습니다. 다만 유전자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언제 유전자가 켜지느냐? 부정적이고 실망하고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으니 그렇게 알고 유전자가 알아서 스스로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좁은 한계를 벗어나 우주 차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차원에서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말 속에 들어있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인간의 영혼 속에 들어가 꺼져있는 유전자 스위치를 켜지도록 우리는 신호를 날마다 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전자는 인간의 관계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도움이 되는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혼자만 잘 되면 최고라는 생각은 유전자를 죽이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또한 음식을 만들 때에도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과 선함과 진실을 담아 만들면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 꺼져 있는 유전자를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 먹는 음식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편의점의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그 속에서는 만든 이의 아름다움과 선함과 진실이 없기에 그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 몸속에 들어가 꺼져 있는 유전자를 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기세포의 비밀이 뭐냐? 어느 기관이든지 줄기세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재생이 안 되는 줄기세포는 현재까지는 심장세포와 콩팥세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오늘도 안타깝게 줄기세포 연구가 끝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받아 치료하려고 하는 간절한 여망이 꼭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럼 줄기세포를 맞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의 면역계가 아군과 적군을 올바로 구분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면역계를 구성하는 핵심 세포 가운데 하나인 가지세포를 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뒤로 후진시켜서 만드는 과정입니다. 동물에서는 이미 증명을 했죠. 가지세포인 피부세포를 가지고 동물 복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가지세포를 뒤로 후진시켜서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것은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전자가 꺼져 있는 상태가 줄기세포이고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가지세포입니다. 가지세포에서 줄기세포로 전환되는 것은 켜진 유전자가 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가지세포를 후진시키는 과정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가지세포는 쉽게 말하면 이미 우리 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존 조직의 세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부세포를 예를 들어서 하면 쉽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피부세포를 우리 몸에서 떼어내서 배양시키면서 굶겨버립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굶기면 다 원시적인 상태로 돌아가죠. 배가 고프니 더 이상 폼 잡을 정신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하배양, 세포가 죽지 않을 정도로 굶기면서 배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하배양이라고 하는데 간신히 겨우 살아있는 것입니다. 피부세포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피부든 뭐든 상관없이 그저 먹기만 하면 된다 하면서 피부세포 자체의 정체성과 개성을 점차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피부세포의 유전자가 꺼지죠. 이때 기하배양 세포를 꺼낸 세포를 배양 후 꺼낸 세포를 젊은 여성 난자에서 여성 유전자를 드러낸 그 자리에 꺼내 세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전기 충격을 주면 기억상실에 걸려 내가 줄기세포구나 하면서 진짜 줄기세포가 됩니다. 이때부터 계속 배양하면 줄기세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궁 속에 넣어 임신을 시키면 복제되어 나오죠. 피부세포 안에 있던 유전자는 이제는 난자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줄기세포가 아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제형 돌리를 왜 복제형 돌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미국의 유명한 컨트리송 여가수가 있었는데 그 여가수의 가슴이 크기로 소문이 났는데 이 여가수의 유방세포를 떼내어 복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가수의 이름을 따 돌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의 세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원시적으로 후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기세포 연구에서 얻은 성과는 뭐냐? 정상적인 세포도 원시적인 세포로 변질할 수가 있고, 원시적인 세포일지라도 적절한 환경을 맞춰주면 발전된 정상세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와 같은 불치병이라고 여기는 질병도 완치할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환경 조건이 나빠져 원시적으로 변질된 원시화된 세포 덩어리를 말합니다. 정상세포들은 정말 신사적이고 질서있게 자기의 영역을 지켜가며 생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세포를 의미하죠. 그러면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상세포들은 세포 배양을 해서 성장해 가다가 다른 세포와 가깝게 부딪히게 되면 서로 대하면서 양보합니다. 네가 위로 가면 나는 아래로 가겠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했던 것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알맞은 세포층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 암세포들은 만나면 대화도 안 하고 서로 먼저 영역을 침범하려고 엉켜버립니다. 그래서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것을 종양 암덩어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상세포들은 또한 아주 영양소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자라는 것도 남과 보조를 맞춰서 피해를 주지 않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들은 주는 것은 뭐든지 다 받아 먹어 쳐버립니다. 남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엄청난 크기로 자라버리죠. 현대사회 암이 많아진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말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유전자가 원시적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기적으로 탐욕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상세포 안에는 P53이라고 불리는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P53 유전자는 인체 세포 내에 있는 23개 염색상 중 17번째 염색체에 들어있는 대표적인 항암 유전자로 세포가 제멋대로 증식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귀한 것은 P53 유전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신등용 박사팀이 세계 최초로 만든 것입니다. 그 신 박사님이 최초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P53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암에 걸리죠. 이때부터 전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꺼져버린 P53 유전자가 다시 켜지면 암세포들은 전이를 멈추며 당하다가 전멸을 당합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은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이 아니라 살아왔던 습관이 나빠서 걸린 것이니 우선 그것부터 고치자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진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면 꺼져있던 P53 유전자가 나와서 유전자 프로그램이 재생되기 시작하여 암이 퇴치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은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할지 모르나,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할지 모르나, 여러분 속에 있는 유전자는 여러분과 상관없이 이미 알아듣고 반응하고 있기 시작합니다. 정상세포 암세포를 시험한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믿음이 갈 것입니다. 정상세포 암세포를 같이 시험관에 넣어서 배양을 했습니다. 그 시험 이유는 뭐냐? 정상세포 암세포 함께 넣으면 아무래도 암세포가 강하니 정상세포마저 전멸될 것이라는 가정 속에서 진행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시험 결과는 놀랍게도 시험관을 열어보니까 정상세포는 그대로 다 있고 오히려 암세포마저 정상세포로 돌아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발견한 시험 결과였습니다. 암 환자의 몸속에서는 암세포가 더 세서 정상세포까지 전이가 되는데 왜 시험관 속에서는 정상세포가 더 강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변화가 될까? 그것은 정상세포가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P53 유전자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암세포에게 나누어진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환자의 몸 안에서는 P53을 생산해 나눠주지를 왜 못할까? 그 이유는 정상세포가 이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니 살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과거의 습관이나 음식도 그대로 먹으면서 운동도 안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 P53 유전자를 생산해 나누어 주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자체 판단하여 P53 유전자를 생산해 나누지 않으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험실 안에서는 괴롭게 하는 시어머니나 꼴통 남편이나 자식도 없고 나쁜 영향을 받을 것도 없고 기름긴 음식, 짠 음식, 알코올, 흡연, 부정적인 의식에도 영향을 전혀 안 받으니 암세포 자체도
먹을 양식거리가 떨어지니 배가 고파 스스로도 도망가기로 판단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실험실 내에서는 정상세포가 아주 신바람이 나서 P53을 많이 생산해 암세포에게 나눠주면서 너 그렇게 배가 고파? 어떻게 살아? 이거라도 먹으렴 하고 P53 유전자를 나눠주니 배고팠던 암세포가 그것을 받아먹고 정상세포로 돌아온 것이라고 합니다. 위의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스스로가 어떤 환경, 조건을 제시해 주냐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유전자는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성인병, 생활습관병인 암, 당뇨, 뇌졸중, 고혈압, 중풍 질환, 심장질환 등등 이 많은 병들은 바로 이기적인 병들입니다. 줄기세포 만드는 과정에서 가지세포에 전기 충격을 줘 원시세포로 만든 후 다시 줄기세포로 만들어 인체에 필요한 다양한 장기세포를 복제해내는 것 같이 여기서 전기 충격을 주면 세포의 상태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도 말라기서 4장 2절에 약속하여 주시기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애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수를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비추는 치유의 강수는 과학자들이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 전기 충격 주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차원이 다른 광선이요 충격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전기 충격으로도 세포가 변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어 있는 마당에 하나님 자신이 손짓빚어서 만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우리에게 비추인다면 어떠한 변질된 세포나 죽은 세포도 유전자도 스스로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 정상세포로 돌아올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리에 자신을 맡기는 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강소를 맛보리라. 이 말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